시작합시다. 염상섭 선생의 3대 보겠습니다. 지금 이 3대가 3제네레이션, 3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름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줄거리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죠. 대지주인 조부 조의관은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족보를 사들일 정도로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가문과 재산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봉건적 의식 적어주시고,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족보를 사들일 정도로 밑줄 쫙 쳐주시고, 봉건적 의식 적어주시고, 명분과 형식의 얽매인 9세대의 전형이고 다음에 B급 한번 빵 쳐주시고, 아버지 상우는 신문물을 받아들였으나 개화주의입니다. 이중 생활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과도기적 인간형이다. 여기서 또 B급 한번 빵 쳐주시고요. 아들 덕기는 선량한 인간성의 소유자이나 조부와 아버지 갈등 속에서 적극성을 잃은, 사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손주 녀석이, 아들 녀석이 어딜 끼어들어 올라가. 적극성을 잃은 우유부단한 인간형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뒤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이 한 명씩 되고 있어요. 사실 줄거리가 아니라 인물 소개죠. 덕기의 조부 조의관은 고루한 봉건의식의 소유자이다. 어렵사리 모은 거액의 재산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제사를 받들고 가문 중시 적어주시고, 가문의 명예를 키워나가는 것을 큰 일로 삼는다. 중요한 일로 삼는다는 거죠. 또 칠순 노인이면서도 부인과 사별한 후에 30을 갓 넘긴 수원댁을 후치로 들여서 4살배기 딸까지 두고 있다. 능력도 좋아, 놓친내가. 조의관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아들 조상훈이다. 왜? 맏아들이면서도 집안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교회 사업에 골몰해서 집안의 돈을 바깥으로 빼돌리는 데만 혈안이 된 것으로 여긴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또 조의관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봉제사를, 제사를 받드는 일. 그런데 그것이 조상훈은 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 우상숭배라고 반대하고 전혀 돌보지 않아서, 자, 봉제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상훈의 아버지, 즉 덕기의 할아버지 조의관 영감은 자기 조상 칠례를 극진히 하느라고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데 당장 자기 아들내미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대. 그럼 조의관 할아버지는 열받을 거 아니야. 왜? 본전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죽어라고 조상 칠례 하는데 말이지. 조상을 모시는데 이놈의 자식은 당장 제사부터 안 지낸다니 자기부터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냐. 죽어서도. 바로 그렇게 열받는 거지. 우상숭배라고 반대하고 전혀 돌보지 않아서 조의관은 아들보다도 손자인 덕기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진다. 집안의 모든 일도 손자인 덕기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 재산관리도 덕기에게 이리 말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기에게 넘겨줍니다. 재산을. 덕기의 부친인 조상우는 위선자다. 미국 유학까지 마친 지식인이자 그리고 목사 교육받고 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요 교회 장로인 그는 교회를 통한 사회운동과 교육사업에 큰 뜻을 품고 집안의 재산으로 그런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민족운동가의 가족을 돌보기도 한다. 근데 가족을 돌보는 건 좋은데 그 민족운동가의 딸내미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낳는데 쫓아버려요. 그런데 또 가문을 중시하는 조의관 할아버지는 그것도 불만이야. 야, 어쨌거나 네 자식을 낳은 존재 그렇게 내쫓을 수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정작 그의 실생활은 축척,첩을 들이고 노름 그리고 술로 얼룩진 만신창이 난봉꾼 플레이보이 생활이다. 그는 자신이 보살피던 운동가의 딸인 홍경애와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고도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치는가 하며 매당집이라는 곳에 드나들면서 나이 어린 여자들과 불륜의 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덕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신세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친구 김병화처럼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이거죠. 병화가 하는 일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기는 해도 그 자신은 법과를 마치고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다. 현실주의자네요. 자신의 그런 꿈이 가끔 운동가인 병화의 조소, 비웃음을 받아도 크게 개의하진 않는다. 병화는 목소인 아버지와 사상적으로 대립하여 가출해서는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기식 얻어먹는 형편이지만 자신의 뜻은 절대 굽히지 않는 반면 덕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동정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세 사람이 각각 다 나름 표상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설 작품은 그냥 드러나는 줄거리만 파악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등장인물들, 그들이 벌이는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나름 표상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의관 할아버지는 9세대 즉 공자왈 맹자왈 하던 그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문, 그 아들내미는 바로 무비판적인 개화주의자들. 근데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 꼰대 세력하고 그 다음 무비판적인 개화주의 사상가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 당시 조선의 일이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조선이 제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염상섭 선생은 바로 자기 나이 또래인 덕기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네가 두 집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세대가 집단 사이에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 잘하지 못하면 이 조씨 집안 망하듯이 우리나라 망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읽기 전에 살짝 또 배경을 또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조의관 할아버지하고 누군가의 사이에서 조상훈이 나왔죠. 물론 조의관 할아버지의 아내, 즉 조상훈의 엄마가 되겠죠. 그리고 조상훈과 누구와의 사이에서 또 덕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조의관과 형제지간인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식인 창훈이가 있는 거야. 얘 시골에서 방바닥에서 해골만 굴리고 있던 놈인데 이놈이 느닷없이 올라와가지고 조의관 할아버지를 꼬십니다. 삼촌뻘이죠. 아저씨뻘입니다. 꼬십니다. 무슨 일로 꼬시느냐. 자, 무슨 조씨 집안에 쭉쭉 이어져 내려가다가 누군가 배가 끊긴 집안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족보를 여기다 끼워 넣자 이거죠. 얘가 꼬십니다. 그랬더니 조의관 할아버지는 그래? 그럼 우리 양반 집안 되는 기여? 해가지고서는 그래 좋다 해보자. 근데 문제는 이 문중에서 그냥 끼워줘?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만약에 100이다. 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양반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돈 좀 대달라고 해가지고 끌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얼마? 얘는 100을 요구받았는데 이쪽 가가지고 한 120, 130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슈킹을 하는 거죠. 그 꼴을 상훈이가 봤어. 알아. 왜? 지도 왕년에 아버지 속여가지고 많이 해먹었거든. 그래, 꾼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제삿날 와가지고서는 이 창훈이를 공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족보 타령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문제 있는 상황이야.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상훈이가 창훈이를 공격하는 문장부터 시작을 해요.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하지만 꼬원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 그러니까 우리 조씨가 아니고 얘네 조씨만 챙기지 우리는 자기네 자손도 아닌데 조상들이 챙겨주겠어? 그쪽 집안 조상이? 이런 얘기지. 꾸어온 조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냐? 사건의 실마리를 암시하는 겁니다. 아직은 발단부예요. 꾸어온 조상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건의 실마리 암시. 그 다음 갑니다. 결국엔 남의 조상을 사들여가지고서 우리 조상 치레하겠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반이 되려는 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양반 타령이야.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상훈이는 불끈하여 소리를 높여서 또 무슨 말을 이으려다가 마루 끝에서 영감님, 자기 아버지 기침소리가 나는 바람에 좌우 방안은 괴괴하여졌다. 고여졌다. 왜들 떠드니? 화를 참는 못마땅한 그 강강한 목소리와 함께 건넌방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의 젊은 애들은 우중우중 일어서면서 아랫목에 앉았던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어른이 들어오니까 아랫목 양보해야죠. 근데 자기가 아랫목에 앉아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장손이었다는 얘기지. 방 안에서는 더운 김이 서린 담배 연기가 뭉긋뭉긋 흘러나온다. 담배 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방 안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 아니야. 방 안 분위기 암시 적어주시고.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야? 담배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 혼탁한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혼탁한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이게 굴뚝 속이지. 젊은 것들이 무슨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서 주책 없는 소리들만 씨부렁대는 거냐. 영감은 방 안을 들어서며 우선 나무에 놓고 아랫목으로 가서 앉으며 자기의 발끈한 성미를 속으로 간정시키려는 듯이 목소리를 가라앉혀서 어서들 앉아라 하고 무슨 잔소리를 꺼내려는지 판을 차린다. 영감은 제청. 이거 제청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마루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방 안에 식구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마루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마당에서 절을 하고 절할 사람들은 이제 올라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전부 다 마당에 내려서서 기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 배설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보통 제사는 자시에 지냈거든요. 자시면 12시야. 귀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엄마 세상에. 겨울날이면 추워서 죽겠네요. 그렇죠. 아주 추운 날이면.
괴롭지.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제사 굉장히 싫어했어. 특히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제사에 참여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꼬박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더덜덜면서 마당에서 말이지. 힘들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자신을 기다리느라고 사랑으로 나오다가 종 형제간의 말다툼을 가만히 듣고서 듣다가 참을 수가 없어 뛰어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건 뭐야?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논평이죠. 너 어째 왔니?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가는 날이냐? 상훈에 대한 반감입니다. 적어보세요. 상훈에 대한 반감 적어주시고. 영감은 얼굴이 발끈 취해 올라오며 윗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어서 가거라. 여긴 너 올 때가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 50줄에 든 놈이 젊은 것들 앞에 놓고 철딱서니 없이 무엇이 어쩌고째? 조상을 꾸어왔어?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 이 배지 못한 자식. 배지 못한 자식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녀석이란 얘기죠. 아니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심한 욕이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영감은 금시로 숨이 넘어가려는 사람처럼 헐떡거리면서 얼건 목에 푸른 힘줄이 벌렁거린다.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상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한 구석에 섰다. 너도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면야 사람이겠구나. 부모 혈육을 타고났으면 조상은 알겠구나. 가사, 가령 뭐 이런 거죠. 젊은 애들이 주책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자 거기 젊은 애들이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까지 묶음표 해주시고.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훈이를 꾸짖는 거죠. 자신의 장손이잖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훈이를 꾸짖음. 적어보시고 꾸짖음 됐습니다. 되려 철부지만도 못한 소리를 텅텅 하니 이게 집안이 되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냐 안 되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냐. 여기서 영감은 한숨을 돌리고 나서 다시 목청을 돋는다. 이 집안에서 나만 눈을 가봐봐라. 집안 꼴이 무해되나. 가거라. 썩썩 나가거라. 조상을 꼬왔다니 너는 네 아비도 꼬왔겠구나. 꼬온 아비면야 조금 더 네게는 도울 게 없을 거다. 자 여기 꼬온 아비면야 조금 더 네게는 도울 게 없을 게다. 앞뒤로 묶음표 해주시고요. 뭔 소리야.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않겠다는 것 적어주시고. 되겠죠? 다시는 내 눈앞에 뛸 생각도 말아라. 협박용이지 사실은. 나중에 진짜로 안 줍니다. 건너뛰고 손자놈한테 줘요. 덕기한테. 오른손에 든 장죽을 격검대 모양으로 들었다 놓았다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면서 검도 연습할 때 쓰는 그 목검 같은 거 그걸 들었다 놨다 하듯이 말이야. 그 장죽을 펄펄 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4,000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드린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돈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애를 써서 여태까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식부터라도 그따위 소리, 즉 족보제작을 비난하는 소리, 그걸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는 더 나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못마땅한 자식이요 또 오늘은 친기라 자기 부모님의 제사야. 즉 상훈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라 이런 얘기지. 이 조의관 영감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고 부모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친기라 제사 반대군을 보니 여기서 제사 반대군, 제사 반대하는 무리, 즉 상훈이를 지칭하는 거죠. 제사 반대군 밑에 상훈 적어주시고. 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야단이든지 날 줄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좋아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야단이 호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또 창훈이는 자기를 공격하던 상훈이가 아저씨한테 욕먹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도와줍니다. 역성을 들어주는 척하죠.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저씨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에다. 창훈이는 속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사치레로 한마디 거들었다. 잘못 듣다니? 내가 이롱증이 있단 말인가? 귀가 먹었나? 아이 그만해 두세요. 상훈군도 달래 그랬겠습니까? 이 전황한 통에 즉 시중에 돈이 많이 돌지 않는 이 빡빡한 통에 끔쩍하면 돈이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상훈이 편들어주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공격입니다. 왜? 아저씨 쟤 왜 저러는지 아세요? 아저씨가 돈 많이 쓴다고 저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돈을 많이 쓰면 지가 물려받을 돈 적어진다고 지금 저러는 거라니까요. 자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아저씨는 그 말을 알아듣고 누가 돈 쓰는 것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쥐가 뭔데? 창훈이는 이렇게도 변명도 해주었다. 그러나 상훈이로서는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 즉 창훈이가 더 미웠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더니 이제 상훈이가 변명을 해야죠.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면서 부친이 쌈지를 뜯어서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밑줄 쫙 쳐주시고 그 안에 누가 있다? 창훈이가 있다. 지가 공격당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또 얘를 공격해야지. 이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글자 표면만 봐가지고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적어보세요.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훈 대표자가 그랬더니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왜?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 말의 기운은 조금 낮추어졌다. 왜? 자기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공격하니까. 아버지는 잘못 없고 얘가 꼬셔서 그래요. 이런 얘기거든 지금.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대동보소. 원래 족보를 대동보라고 합니다. 족보를 대동보라고도 해요. 근데 대동보소 하는 것은 족보를 새로 찍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 집안에 족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끼어 들어가고 싶은 이 집안의 족보에다가 이 페이지를 딱 해가지고 한 페이지만 꽂아 넣으면 되나? 아니지. 이 집안이면 누구나 다 족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뭐 해야 돼? 다 회수를 해야지. 그리고 다 파기하고 자기네가 끼어 들어간 새로운 족보를 제작해서 또 다 나눠줘야지.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란 얘기야. 듣고 보니 그러네요. 족보 한 권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니까 그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족보를 다 구족보죠. 그러니까 옛날 족보를 갖고 와서 다 파기하고 새로운 족보, 위조된 새로운 족보를 다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장난이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냐 이겁니다. 이 집안이 대가 끊겼다는 거. 반개 먼 사람들은 이 집안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요 가까운 집안들은 알 거 아니야. 저 집안에 자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이건 할아버지 입장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맨 입으로 꽂아 넣어줘야지. 조용히 해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고 이게 다 뭐야? 돈이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대가 끊겼으니까 이 집안과 관계되는 직계, 이 선사는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됐지. 그러니까 아예 이 조이건 할아버지한테 우리 선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손질 좀 안 될까? 그것도 엄청나가지고 그거는 올해 추석 끝나고 아니 추수 끝나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가지고서 미뤄두고 있는 참이라. 그래 돈 쓸 일이 지금 많은데 얘부터 바로 혜택을 보면 족보상으로 양반이 되면 바로 얘부터 혜택을 볼 텐데 그럼부터가 반대를 하고 나서니 열 받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거기다 또 있어. 돈 들어갈 때가 뭐냐? 여기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족보를 뭐 택배가 있겠어? 그 시절에 입장항염기에 다 직접 들고 오는 거죠. 전국 각지에서 이 조씨 집안 후손들이 다 들고 온단 말이야. 그럼 들고 오면 일 버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면 오셨습니까? 그거만 받아가지고 새로 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아니지. 왜? 먼 길 왔잖아. 그러면 체류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내려간다고 하면 조심해 가십시오. 차비도 얹어줘야 될 것이고 만일 올라온 김에 한양 구경도 좀 하고 갈래요? 하면 유람비도 제고 와씨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틀어 죽이고 싶죠. 자 봅시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에다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요. 봉건적 가치관을 상징하면서 밑에다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봉건적 가치관 쓰시고 동그라미 2번 갈등의 매개체죠. 갈등의 매개체 써주시고 족보 한 길에 50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러니까 족보 한 질 찍는데 50원씩 들었다. 그러면 수백 권일 테니까 또 수천 권이 될 수도 있죠. 살벌하겠지.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뭐 하자고 3, 4천 원이 가외로 더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빤한데 족보책 인쇄된 부수를 생각을 하면 근데 돈이 더 들어가더란 얘기지요. 그 돈 더 들어간 것을 누가 사이에서 또 해먹었다? 이 창훈이가 또 해먹었다. 그걸 알아. 그래서 공격을 한 거야. 3, 4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3, 4천 누가 3, 4천 원 썼다든? 당황을 했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3, 4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데 족보 인쇄하는데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땡땡 조씨로 무후한 자손 없는 집에 개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고 한즉 같은 가문에 끼려고 한즉 군 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 여기서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죠. 그 정통성이 묽어질까 보아서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 조용히 해주세요. 반대하지 마시고 입들을 씻기기 위해서 꽂아줘야지.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 자식이 난봉핀 돈액수 줄이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고 친 놈이 나 얼마 사고 안 쳤어. 사고 친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정도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에 협잡배, 바로 창훈이. 중간에 협잡배는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자, 아저씨는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돈 많이 청구하면 나머지 건 나한테로 떨어진단 말이지. 이런 얘기지.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해 보기는 또 처음이다. 족보 박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가뜩이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식놈이 딴지를 걸어? 아,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했단 말이죠. 제하자 유구무원. 짜잔! 요것도 봉건적 가치관입니다.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라는 얘기. 제하자 유구무원 밑줄 쳐주시고 봉건적 가치관 또는 유교적 가치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놓친 내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하고 싶은 말 많았다니 달아올랐다. 달았다. 그랬더니 공격당하던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보니까 근데 수세에 몰리거든. 안 되겠어. 판을 뒤집어야 돼.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그럼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짠 거기.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밑줄. 또 지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지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 거기도 밑줄 쳐주죠. 따로따로 밑줄 친 거 2개예요. 그런데 말이야. 2개의 성격이 달라. 위에 거는 뭐냐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야, 나만 돈 그렇게 썼니? 너는 나보다 더 썼잖아. 피장파장의 오류. 위에 거는,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는 인신공격이죠. 마타도 인신공격. 인심이 아니야. 인신이야.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인격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야, 넌 나보다 더 썼잖아. 사업한답시고. 들러푼 게 얼만데? 그걸로만 성에 안 찬 거야.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가관이 돼? 야, 네가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해가지고 첩으로 삼고 그걸 또 내쫓아? 이런 소리죠. 아까부터 상훈이 말이 화로가에 앉아서 폭발단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건드리면 빵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모녀와는 공교이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이 닿아서 경애모녀의 코빼기라도 못 보았건만은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됐던 것이다. 옛날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 걸러 가서 뭐 얘기 물어보면 다 아는 집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누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서울에서 뭐뭐 좀 했고요. 아는 분 없수? 하면은 이제 누구네 집 뭐 아니요? 야, 너 뭐 몰라? 그럼 이제 아름아름해. 금방 알아내요.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다 다 또 뭡니까? 집성촌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식구들이라 또 때 되면 다 모였다가 또 소식 다 듣고 나서 또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다 소식 듣고 나서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 비밀이 없어. 그런 동네가 그렇죠. 옛날. 지금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야, 네 애비가 말이야 이런 짓 버리고 다녔대. 내가 다 조사해봤어.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은 외에는 노영감님도 이때껏 눈 감아버린 것이요.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도 내쫓아버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경애가 들어있던 북미창정이라는 그 집배에 대해서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좌중 사람들이 많이 모인 널찍한 곳에서 대놓고 그냥 욕을 해버린 거죠.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지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했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홧김에 한 말이라 해도 듣기에 괴란쩍고 어색하고 부자가 아니라도 너무 야속했다. 그 아버님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일이 저질러진 일인데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교육사업서부터 자전 편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까지 묶음표 해주시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거리들이 꽤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또는 아버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문제인데 아버지는 그냥 가문 그것만 생각하고 사회적인 일에는 참여하시지 않잖습니까? 좀 참여 좀 하시고 하세요. 뭐 이런 요구도 하긴 하는 거죠.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누기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내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의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벼랑간 치산이란 당한 일. 치산. 아까 그 선산 리모델링 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스리리 치 산산자. 그러니까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왔어 지금 상훈이는.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치산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띵. 돈도 돈이거니와. 자, 요거 말은 피했어야지. 돈도 돈이거니와 밑줄.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가뜩이나 지금 상훈이, 창훈이 쟤 왜 저런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조이관 할아버지도 저놈이 갖다 끌어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지금도 돈 끌어다 쓰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지금 돈 많이 쓴다고 난리 치는 거지 저놈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돈도 돈이거니와 해버리면 열 안 받아? 열 받지. 돈도 돈이거니와 밑줄. 본심이 탄로남. 그렇게 적어보세요. 본심이 탄로남.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결국 시대착오적이라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옆에 어디냐면 하여간의 말씀입니다. 서부터 시작해서 당한 일입니까? 까지 묶음표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부친에 대한 반대가 최고조로 올라오는 부분이죠. 최고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이 소리하고. 자, 영상 스톱시키고 잠시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필기가 다 됐으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말의 기운을 높여서 반대를 했다. 잔소리 마라 그럼. 나가라니까 점점 더 하고 섰구나. 내가 뭘 하든 네가 총책임자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입이라도 너를 남겨줄 테니 걱정이란 말이냐. 넌 이후로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해도 한 푼 막무가내다. 한 푼도 안 준다 이거.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알아두어라 하고 좌중을 돌려다보며 말을 잇는다.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다 나오면 공평히 나누어주고 갈 테다. 두둥.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들 불러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놓을 것이니까. 여기서 깡그러뜨려 놓는다라는 얘기는 망가뜨린다는 게 아니고 뒷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는 남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뭐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내가 죽으면서부터 입을 테냐까지 묶음표 하시고 개신교를 믿는 아들에 대한 반감이죠. 적어보세요. 개신교를 믿는 아들에 대한 반감. 영감은 사실 땅 문서도 차츰차츰 덕기의 명의로 바꾸어 놓아가는 판이요. 땅 문서 대유법이죠. 재산 대유 대표해서 비유한다 이거예요. 놓아가는 판이요. 반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서 막내딸 명의로 물려줄 생각이다. 만일에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욕심이 너무 과하구먼.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물론 그 아들을 위하여 물려줄 요량도 하고 있는 터이다. 이때까지 술이 취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많이 하였지만 오늘은 친기라 부모님 제사라 하여 술 한잔 안 한 자신이 영감이 맑은 정신으로 여러 젊은 애들 앞에서 이런 말을 떠들어놓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야 이 방중은 고사하고 이 집안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그래야서부터 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묶음표 해주시고, 이건 상훈이 생각이죠. 상훈이는 새삼스러이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야속하여 애비애미도 모르고 기회집 자식도 모르는 너 같은 놈. 가족을 등한시한다. 가문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즉 조의관 영감 입장에서는 가문과 재산을 최고로 중시하는데 이놈은 가문부터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너 같은 놈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봐라. 돌아다보기는커녕 고려장이라도 좋게 지낼 놈 아니냐. 상훈에 대한 어떤 불신감 장난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거라 이 자식. 조상을 꾸어왔다는 자식은 조가가 아니다 하고 노인은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떼밀어 내쫓으려는 듯이 덤벼든다. 젊은 사람들은 와 달려들어서 가로막는다. 상훈이 어서 나가게. 흥분이 돼서 저러시니까 창훈이는 상훈이를 끌고 마루로 나왔다. 부친이 망령이 나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사람들이나 자식 보는데 창피도스러웠다. 상훈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수도 없고 아랫방에도 또 덕기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으니 그리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수 없이 모자를 집어쓰고 축대로 내려오니까 덕기가 아랫방에서 나와서 뜰로 내려온다. 아랫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덕기는 민망한 듯이 이렇게 부친에게 말을 걸었으나 부친은 잠자코 나가버렸다 해서 우리가 3대라는 작품을 살펴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소설 이론을 공부하는 동안에 예제 작품으로 이런저런 작품, 4작품을 살펴봤는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거리 있으면 강의실에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